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0 대표 김진석입니다. 이 현장은 전주 신시가지에 있는 47평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꼭대기 층이라서 옥탑도 있고 거실에 청고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같은 평수 아파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탑층이라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설계를 할 수 있었거든요. 라인 정리와 집의 톤앤무드만 바꿈으로써 완전히 다른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고객님은 부부와 아드님 2명 이렇게 4인 가족이시고 고객님 요청사항으로는 따뜻하고 선이 정리된 동양적인 느낌을 원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현관은 베이지 컬러의 타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상부 몰딩, 하부 걸레바지 등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앞에 공간이 좀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고 이 디딤석 라인이 벽 라인에 맞춰져 있어서 실제로 신발을 벗는 공간과 신발이 좀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기존 신발장을 벤치와 신발장으로 바꿔서 설계를 했고 4인 가족이기 때문에 부족한 신발 수납을 위해서 현관 앞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새로 신발장을 짜드렸습니다. 현관이 좁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디딤석 라인을 기존 라인보다 더 집 안쪽으로 들여서 실제 신발을 벗는 이 현관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기존 구조보다 신발 수납도 늘릴 수 있고 신발을 신는 공간과 벗는 공간을 보다 분명하게 나눠드릴 수 있는 설계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훨씬 구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집의 포인트가 우드이기 때문에 벤치 옆에 장 컬러를 우드를 줘서 심심하지 않게 만들었고 여닫이 중문 역시 같은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이질감 없게 느껴지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탑층의 거실은 청고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개방감이 일반적인 청고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약 5m 정도 되는 청고거든요. 저는 공사 전에 아쉬웠던 부분이 이렇게 청고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몰딩이 중간에 들어가고 옥탑 쪽의 난간도 블랙으로 설정돼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고 천정에 디자인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없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자, 저희가 이 거실에서 천정을 바라봤을 때 이 거슬리는 게 없게 전부 다 선정리를 해주었고 난간도 없애고 그 창호 대신 픽스 유리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청고가 높은 집에 달면 좋은 게 바로 이 실링팬입니다. 공기 순환도 시켜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무겁게 느껴졌던 샹들리에 대신에 깔끔한 실링팬을 설치함으로써 디자인적으로도 우리 집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0 디자이너 이국희라고 합니다. 미팅을 진행하면서 요청하셨던 부분이 바로 따뜻하고 세련되면서 동양적이고 선과 면이 반듯반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여백이 살아있는 젠 스타일로 컨셉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닥 마감으로는 내추럴한 느낌의 오크톤에 옹이가 살아있는 원목마루를 선택했습니다. 원목마루 장점으로는 실제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마루가 흉내낼 수 없는 텍스처와 색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벽 마감은 화이트 도장을 제안드렸었는데 아쉽게도 고객님 상황상 공사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공기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해 걸레바지와 몰딩을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고려해 LX사의 디아망 포티스 도배지를 선택해 도장의 느낌을 연출해냈습니다. 이렇게 거실은 아트월이나 화려한 장식을 전부 배제하여 최대한 깔끔하고 간결한 느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고객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홈스타일링이 될 가구들이 이 무드를 한껏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전 주방과 비교하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주방의 모습은 디귿자 주방 구조에 아일랜드가 이 벽 라인에 맞춰져 있어서 사이즈가 2m 정도였고요. 기존 가열대 위쪽에 벽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 면은 계단을 가리는 이 가벽과 작은 사이즈의 상하부장이 있었고, 그 옆엔 내력벽, 또 냉장고장과 키 큰 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구성이 각각 벽과 벽 사이에 제각기 있어서 라인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 주방 공간을 크게 레이아웃을 건들지 않고 정리만 해줌으로써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메인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를 약 80cm 정도 더 키워서 수납력을 가져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후드 쪽 벽면에는 상부장은 달지 않고 후드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진행하였고, 이 아일랜드 앞뒤, 냉장고 옆과 키 큰 장으로 부족하지 않은 수납을 설계하였습니다. 기존의 다이닝 공간이 아일랜드 옆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동선과 겹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 다이닝 공간을 창호 쪽으로 미뤄서 설계를 했고, 이 주방 동선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동 간의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계단 쪽의 가벽은 계단이 보이지 않아서 공간 분리는 확실했지만 공간이 좁아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를 해버리고 계단의 실루엣이 보일 수 있게 간살 파티션을 세워줬고, 그 옆으로는 키 큰 장과 빌트인 냉장고장, 그리고 제일 끝에는 홈바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우드 컬러로 파티션, 가구 도어, 내력벽 마감을 진행하고 라인 정리까지 해줘서 훨씬 깔끔하고 정리된 주방 구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홈바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이즈 60cm가 아니라 50cm로 맞춰서 안쪽으로 조금 들여서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렸고, 이것 때문에 보다 다이닝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방의 디자인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간결한 라인들이 정리가 된 젠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3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 주방의 바닥 소재를 타일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기능적인 면으로는 주방이기 때문에 음식물로 인한 바닥 오염이 걱정되었습니다. 원목마루의 특성상 물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오염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고, 미적인 면으로는 결이 강한 우드톤의 주방 가구와 옹이가 살아있는 원목마루가 만날 경우 간결함의 포인트를 살리기 어려울 것 같아 최대한 결을 덜어낸 웜톤의 논슬립 타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 도어와 세라믹의 결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집이기 때문에 결이 잔잔한 가구가 들어간다면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흐르는 결이 더 돋보일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가구와 연결된 벽체는 다른 패턴이 들어가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필름까지 가구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을 해줬고, 세라믹과 타일 또한 비슷한 톤의 제품을 선택해 한층 더 자연적인 느낌과 간결함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간살 파티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주방 측면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처음에 유리 난간을 이야기 주셨는데, 저는 이 스팟이 복도와 거실의 유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젠 스타일 무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이 살아있는 원목 간살 파티션을 선택하여 원목 수종에 필름과 비슷한 컬러의 도장을 입히고, 그와 어울리는 원 베이지 톤의 패브릭 접합 유리를 선택해 은은하게 실루엣이 비칠 수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개방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공 후에 고객님도 저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존 안방의 모습은 이 양쪽으로 베란다가 있고, 가운데 침대 맞은편에 붙박이장과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이 양쪽으로 베란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고 베란다 사용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 안쪽 안방 공간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저는 확장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침대의 한쪽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이 미니 서재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곳에 책장이든 책상이든 안마 의자든
여러 가지 것들을 놓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그 화장실 앞쪽의 화장대와 붙박이장은 위치를 바꿔드렸어요. 이게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 화장대가 있는 게 사실은 편할 수는 있지만 동선이 겹칠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화장대가 이 입구 쪽 옆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구 앞에는 붙박이장을 설계를 하고 그 옆에 화장대를 놓아드렸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은 기존의 기본 세면대, 키 큰 장, 양변기, 욕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화장실은 넓은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쪽 벽면, 세면대 쪽을 전체 같은 톤의 타일로 하지를 만들고 가운데 매입 세면대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 세면대 윗 공간을 전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양변기 위쪽도 장을 만들어서 더욱더 수납에 신경을 써드렸고요. 이 거울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세면대 위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자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욕조 공간은 샤워 공간으로 바꿔드려서 고객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두 개소의 욕실을 비슷하지만 다른 무드로 연출하였는데요. 거실 욕실은 그레이 톤의 타일과 다크 월넛의 수납장을 시공하고 세면대 하부의 선반과 벽면의 타일 선반으로 충분한 수납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또 안방 욕실은 세면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와이드 80cm의 넓은 세면대와 샤워 공간을 하프 파티션으로 시공해 물건을 올려놓으실 수 있고 개방감도 확보했습니다. 마감 재료는 베이지 톤의 타일과 어울리는 고전적인 월넛 컬러의 수납장으로 거실 욕실과는 다른 무드를 연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자, 구성과 라인을 잘 정리함으로써 기존에 불편했던 부분을 기능적으로 보완하고 위쪽으로도 훨씬 이쁜 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집의 토넥 무드를 화이트 우드 느낌의 동양적인 포인트를 줘서 고객님의 니즈도 충족시켜 드릴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20이었습니다.